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정규재 주필 다시 한번 모시고 부산에 돌아가는 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나 분위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규재 주필은 좀 한 달쯤 부산에 오신 지 됐는데 제가 12월 달에 한번 인터뷰를 해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인기가 있으신가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모셨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부산 시민들이 좀 속이 깝깝한 걸 좀 풀어드린 느낌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규필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 잘 지냈습니까? 예, 예. 그래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둘 사이에는 말 없는 사이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다니까 제 학교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 달 됐죠, 그죠? 예, 한 달 돼가지고 예. 지금 저 여야가 이제 후보가 다 거의 예. 예비 경선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필께서 이제 뜻을 씌워가지고 부산에 고향에 내려오셔가지고 네. 뭔가 해보시겠다 오셔가지고 한 달 됐는데 네. 그럼 소감이랄까 느낌, 뭐 부산의 어떤 정치 판도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를 길에서 만나거나 하면 힘들지 않느냐, 버텨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오히려 위로를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고 또 부산의 유권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분들의 이 반응들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역시 이게 참 배워도 끝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메트로시티, 메가시티의 깊은 어떤 내면이라 그럴까 또는 이 메가시티를 우리가 생각하고 메가시티의 발전 방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부산의 어떤 제 정규제의 생각이 놀랍게도 저 자신이 놀랄 정도로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역사 공부는 이제 제가 정치인으로서 부산을 보는 정도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공부도 많이 이번에 했고요. 부산에 있는 각 분야에 숨어 있는 전문가들을 쭉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부산을 어떻게 재생할 건지, 부산의 영광의 시대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단순한 이 도시공학이 아니고 부산이라고 하는 어떤 큰 생물, 집단으로서의 어떤 부산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가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에 아마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서면 로타리 이런 데서 이제 피켓팅을 하죠. 이렇게 정규제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저는 미남 로타리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피켓팅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추웠죠. 참 추운 줄 모르고 부산 시민들을 이 아이 컨택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설 알았던 게 많구나 하는 그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더 깊게 하고 확장해가는 이런 어떤 지적 변화를 큰 그 제 지식의 어떤 변화를 또 그 지식이 깊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저 자신에게 느끼는 약간의 이거 감동이라 그럴까 놀라움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지금 느끼면서 나이가 꽤 적지 않이 먹었는데도 충분히 지적으로 또 어떤 단계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 몸은 고생스럽고 돈은 조금 듭니다만은 잘했다. 잘 출마했구나.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 뭐 들어보니까 선거운동이 아니라 완전히 선거운동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공부도 많이 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부산이 그동안에 왜 이런 식의 낙후한 도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해에 기반한 대책들도 내놓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엊그제 제가 부산 시의회에 가서 부산웨이, 부산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부산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 부산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해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저로 말하자면 공약, 강론
첫 회를 그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그 기자회견에서 제가 내걸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산웨이, 부산은 어떻게 일을 할 거냐, 부산시는 또는 앞으로 부산은 일하는 데 있어서 첫째, 부산은 부패의 도시에 이 정당 정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각 정당들이 자기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그 부패에 있기 때문에 무능해지는 그런 거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부산의 부패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되지 않은, 공개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민원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러니까 부산웨이입니다. 삼성웨이 뭐 이런 것처럼 부산웨이다, 도요다웨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부산웨이는 뭐냐? 첫째, 어떤 민원도 공개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민원은 처리되지 않는다. 언더 더 테이블로 커튼 뒤에서 친구들 간에 무슨 사적인 만남에서 보스와 쫄병 간에 무슨 사적인 얘기로 소근소근 이루어지는 로비와 민원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야 그게 뒤로 할 것 아니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시청 사무라고 하는 것은 3,500개 정도 되는데 그 3,500개가 어떤 조치든지 어떤 종류의 서류가 남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그 문을 차단할 겁니다. 이게 어떤 처리가 이루어질 때 이게 원래 공개리에 접수가 되고 민원이 일어난 것인가를 검증해서 만일에 그 공개리에 접수된 게 아니면 뒷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부산이 굉장히 변하게 될 거고, 그래서 부산 감사원 같은 걸 만들어서 뭐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산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 부산의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을 소위 스마트 시티, 부산에 걸맞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대 하나의 표준 모델의 재정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규제 혁파 시민회의를 정례화해서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2021년부터의 부산의 시정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바뀔 거다. 저는 과거 그 부산시장들 중에 뭐 훌륭한 분도 있고 모자란 분도 있습니다만은 안상영 시장이 단연코 부산의 이 하드웨어, 부산의 인프라를 까는 데는 단연 발군의 시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어느 먼 미래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때 정규제라는 시장이 있어서 부산은 소프트웨어가 확고하게 스마트하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부산의 그 내용이, 부산의 일하는 방식이, 부산의 큰 구조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산에 보면 비리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SK뷰라든가 또는 뭐 여러 이제 해변에 면한 뭐 LCT가라든가 또는 북한 2단지 개발해서 생기는 허다한 그렇죠. 문제 같은 것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원래 해변 도시는 해변에 있는 건물은 키가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작은 키로부터 등고선을 따라서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높아지게 돼 있는 외국이 다 그럴 거예요. 원칙. 그 원칙이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앞으로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해변에 면할수록 작은 빌딩이, 해변에서 떨어질수록 큰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평수가 어떻게 되냐, 용적률이 어떻게 되냐를 결정할 때 일하는 사람이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주택의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적어도 이런 원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과 부산이 일하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한 그런 일하는 방법이 확립되는. 그래서 부산 외에 서울을 비롯한 다른 모든 도시들이 그 스마트한 업그레이드된 도시 행정을 수입할 수 있게 지도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도록 부산시 행정을 업그레이드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제 이제 첫 그 구체적인 공약을 저는 뭐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뭐 어디에 뭐 문화센터를 짓겠다, 무슨 내가 가덕도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얼빠진 구청 공약이죠. 참 그 무슨 구청장 공약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후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돈으로 해라. 네 돈으로 해라. 시 돈으로 하지 말고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알았어. 제가 1호 공약을 쭉 하셨네. 부산 감사원을 만들겠다. 부산 웨이를 부산을 바꾸겠다. 만들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차차 이제 공약 아주 뭐 조금 신선한 것들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예. 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또 조금 저 정치적으로 좀 한 발 더 들어가면 예. 이제 가덕도 네. 가덕도가 지금 완전히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번이나 내려오고 네. 또 아랫께는 또 김종인 국민의힘 네.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내려왔습니다. 가덕도를 전부 다 그래가지고 특별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개발을 하겠다. 네. 그렇게 지금 여야가 다 공약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주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쪽에 너무 여야가 정치 공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정치 많이 공세 드는데. 정도가 아니고 저 정도에 이르면은 사기치는 겁니다. 가덕도라는 건요. 많은 부산 시민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뒤에 제가 사진을 걸었다가 저쪽에 떼놨군요. 그 가덕도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마치 김해공항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부산에 공항이 없다가 새로 뭔가 공항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다 찬성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덕도가 좀 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찬성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천공항이 더 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부산에는 훨씬 가까운 김해공항이 있어요. 그걸 더 멀리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 미친 짓이죠. 아니 있는 공항을 왜 더 멀리 갖다 놓습니까? 그리고 김해공항은 활주로 2개입니다. 2개 지금 V자형으로 하나 더 만들잖아요. 가덕도는 활주로 하나입니다. 활주로 하나입니다. 가덕도는 워낙 위험한 공항입니다. 부산이나 가덕도나 마찬가지로 바로 바람이 부는데 거제도까지는 남풍이 1년 중에 대부분이고요. 북풍이 붑니다. 근데 가덕도는 동서로 놓여 있어서 모든 경우에 측풍입니다. 그렇죠. 비행기 운항은 측풍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돛대산을 이제 잘라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가덕도로 가면. 그 정신 나간 얘기입니다. 가덕도로 가면 국수봉과 연대봉을 모두 잘라내야 됩니다. 연대봉은 국수봉은 260m, 남산만 하죠. 네. 연대봉은 460m입니다.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그걸 완전히 다 잘라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들지는 가히 짐작하기도 어렵고 가덕공항을 만일에 지금 선전하는 대로 만들게 되면 신항이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양쪽에 있는 신항 수로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착륙하거나 이륙하는데 양쪽 다 그럼 매립을 좀 해야 되는 모양이죠. 아니 지금 활주로도 매립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좁아진다. 활주로를 매립하면 이게 이쪽에 가덕도를 둘러싼 왼쪽에도 수로가 있거든요. 그렇죠. 바다도 길이 있잖아요. 바다도 좁은 그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길이 있거든요. 예. 그 길들이 다 좁혀야 됩니다. 좁혀야 되지. 예, 좁혀야 되고 가덕 활주로가 겨우 이제 3.2km 정도 되는데 저런 바람이 불거나 저런 정도 수로를 좁히고 그 멀쩡한 땅 놔두고 가덕도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예를 들어서 국수봉이다, 이쪽 연대봉이다 더 크죠. 근데 이 좁은 데 걸쳐서 예를 들어서 공항을 이렇게 턱 놓는 겁니다. 예. 턱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 바다에 걸쳐서 활주로가 있거든요. 예.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전혀 그 부산선 분들도 가덕도로 안 가봐서 지금 다 쏟고 있는데요.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다 쏟고 있는데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두 바다에 섬의 양쪽 바다에 걸쳐서 활주로를 턱 걸쳐 놓는 다 매립해가지고 그럼 그게 안전에 문제가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많고 산을 양쪽 산 2개를 다 잘라내야 되고 돈은 돈대로 지금 1조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벌써 6년 전 평가입니다. 11조 원은. 지금 하면 15조 원이 든다고 얘기되는 정도인데 땅값도 많이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가덕도는 틀림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30조에서 50조 원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건설업계는 쉬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왜? 새만금도 매립하는데 4배가 들었고요. 새만금도. 인천공항은 땅 위에 갯벌 위에 만드는데도 2배가 들었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무조건 30조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깊이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16m에서 20m 아주 깊은 곳은 40m씩 예, 예. 되기 때문에 이거 매립하는 거는 태풍만 불고 나면 공사 새로 해야 된다. 또 불고 나면 공사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절대로 공항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자 1등, 밀양공항 2등, 가덕도 3등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가덕도를 만들면 없는 국제 비행기가 없는 노선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깁니다. 김해 공항에서 없어진 노선이 가덕도로 간다고 그 노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김해 공항은 민간 공항으로서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김해 공항은 국내선을 쓰고 가덕도 공항은 국제선을 국제선을 쓰는 쓰는 거죠. 어. 그리고 김해 공항은 원래 민간 공항은 아니고 군사공항이죠. 군사공항이죠. 네, 공군부대 그래서 공항이죠. 김해 공항이 V자 형태 활주로를 가게 되는데 원래 있던 이 그 노선이 말하자면 도태산하고 좀 충돌이 그렇죠. 난다는 주장이 예, 있었죠. 예, 예. 근데 그것도 지금은 초대형 항공기도 그 항법이 바뀌어서 얼마든지 회전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활주로를 하나 더 지으면 훨씬 좋은 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훨씬 좋고 가깝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 있는데 멀쩡한 돈 들여가지고 바다 위에 돌멩이를 퍼부어서 활주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미치광이 짓을 부산 시민들이 지금 가덕도를 가본 적도 없고 가덕도를 본 적도 없으니까 그저 공항이 하나 새로 좋은 게 생기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글쎄,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여야가 좀 하겠다 하니까 네. 2월 달에 지금 특별법이 구정 지나고 통과될 거거든요. 네. 통과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그냥 패스트트랙 타듯이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가게 되면 안 그렇습니다. 지금 가덕도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가덕도 공항 하는 거는 전체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합니까? 그렇게 좋은 공항이 되고 다 관광객이 몰려들고 뭐 물류 공항이 된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이렇습니다.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면제되어 있지만 공항을 짓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검사들은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타만 면제되고 나머지 부속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하위 조사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공되는 거는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렇겠죠. 뭐 착공되는 거는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이낙연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공사는 중단할 겁니다. 왜? 그래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두 번이나 내려와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국민 여러분에게 아니 부산시장 먹고 거짓말 또 해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 얼굴에 철판 깔고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가덕도 특별법에 보면 어떤 경우에라도 가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예산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항에 걸어가지고 법에 맞게 중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부산 사람들이 법에 맞게 잘 지어질 거다. 이제 특별법만 만들면 잘 법대로 갈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법대로 중단될 겁니다. 근데 그 정주필 말씀 맞다나 만일 안 된다면 네. 그건 부산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 해가 또 대선인데. 아니 무슨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사기꾼들을 뽑았는데 사기친 정당을 뽑았잖아요. 근데 지금 두 정당이 다 사기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분석적으로 봐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부산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부산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부산 경제를 아예 이제는 돌덩어리를 묶어가지고 가덕도 앞바다에 쳐넣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 지금 부산은 1년 예산 총액이 14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이 올 연말에 25.1이 됩니다. 올 연말에. 예. 작년 연말에 얼마였느냐? 19.5였습니다. 예. 저는 부산 분들은 쏟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산 분들은, 부산의 일반 유권자들은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도 그렇고 부산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없는 겁니다. 이때까지 국힘당이 부산을 이렇게 망쳐먹었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쳐먹었는데 또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19.5였던 부채 비율이 올해 25.1로 가거든요. 예. 이제는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부산은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모든 도로에 통과료를 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부산처럼 모든 도로에 통과료 받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도시가 이렇게 통과료를 받습니까? 이 통과료 받고 하는데 만일에 가덕도가 저게 전액 국비가 아니게 될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앞으로 공항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것은 무조건 부산 예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14조 원의 지금 예산 중에 실제로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돼 있거든요. 이제 빚내서 빚 갚아야 되는데 이게 25.1이면은 저 중앙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돼 있거든요. 위기 너희 재정은 위기다 하고 경고를 받게 되고 40%가 되면 행자부가 부산을 접수합니다. 아, 그래요? 예. 40%가 근데, 되면 빚이 예. 예산의 40%가 되면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저는 뭐 김영춘 씨가 속한 민주당이 사기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국힘당까지 지금 그 사기에 동참을 했잖아요. 어쩌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올 1년 동안에 빚이 6% 늘어났잖아요. 지금 25%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3년 반이면은 40%에 도달하는 겁니다. 3년 반이면은. 그럼 불과 몇 년 있으면 지금 보궐 저 시장으로 뽑잖아요. 다음 선거 다음 부산시장을 뽑으면 그야말로 부산 땅을 팔아먹지 않으면 부산 땅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지 않으면 부산 땅을 팔아먹지 않으면 무조건 중앙정부의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중앙정부가 부산시를 접수해요. 근데 그게 저 중간에 가지고는 박영준 후보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후보는 김해공항을 팔아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러면 김해공항 그 개발비로 가덕에 만들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니 좋은 걸 팔아서 왜 그 부산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밥 팔아서 똥 사 먹는다고. 아니 좋은 걸 팔아가지고 왜 똥을 사 먹습니까? 하여튼 그건 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니 동의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가덕이라는 거는 가덕공항은 제가 어제도 그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있군요. 가덕공항은 공항이 안 되게 돼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예, 좀 가까이. 제가 이 제목을 이 작은 시골 공항이라고 붙여놨잖아요. 자, 뭐 좀 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번 이 작은 시골 설명하시죠. 공항 예, 이렇게 예. 붙여놨는데 한번 예, 보십시오. 예, 예. 이 공항 활주로 하나죠. 활주로 김해는 하나네. 2개잖아요. 2개죠. 활주로 하나에 주기장도 없습니다. 주차장. 아, 이게 좀 그렇네요. 아니 이거는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조감도입니다. 그러니까 활주로가 하나네요. 예, 활주로 하나입니다. 3,200m짜리. 근데 여기 신항 들어가는 수로가 있거든요. 예, 예. 더 늘릴 수도 없습니다. 어허. 양쪽 다 신항 들어가는 수로입니다. 이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려면 이 십자로 놓아야 되거든요. 이 십자로. 이 산을 어떻게 깎습니까? 460m짜리 산을. 그리고 이게 지금 가덕도가 조금 이렇게 산이 가파른 산이거든요. 연대봉 가는 게. 산도 가파르고 이게 있는 국수봉 이게는 이미 다 쳐낸 거잖아요. 예, 예. 이 산 하나도 이 산도 다 깎아야 되고 이 앞에 있는 연대봉도 다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활주로 하나다. 활주로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활주로 하나는 좀 그러네요. A380이 착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문가들은 다 착륙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이 딱 조감도를 보여주고 하면 예? 전문가들 누가 봐도 이건 A380 착륙 불가항이다. 이게 공항을 늘리면 이 변기가 착륙하고 뜨고 내리는 과정에서 회피 지역이 있거든요. 예, 예. 그 회피 지역으로 물러나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국제 기준입니다. 그걸 안 하면 공항으로서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이걸 늘리게 되면 신항들이 양쪽 다 수로를 아주 협소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이 공항을 가지고 지금 무슨 장난을 친다고. 하하, 그럼 그건 또 좀 안전이나 어떤 실용적인 문제에서 한번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돈은 생각이 돈대로 드네요. 들고요. 김해공항을 팔아요. 누구 마음대로. 김해공항은 군공항입니다. 그렇죠. 군부대 공항이니까 그건 어차피 있는 거죠. 군공항을 그거는. 부산시장이 지 마음대로 파나요? 팔아먹는 것부터 배우나 벌써 박정준은. 박정준 후보는 뭐 시재산 팔아먹는 것부터 배웁니까? 그것도 그 김해공항은 자기 시재산도 아니에요. 그 군공항이에요. 그거는. 군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아닌 소리하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 밥 팔아서 똥 사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공항 놔두고 나쁜 공항을 짓기 위해서 좋은 공항을 팔아요. 그래, 하여튼 그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여야가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다. 그건 뭐 제가 봐도 좀 그렇다는 느낌이 정치적이 듭니다. 아니라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거다. 네. 근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와서 또 중요한 말 한마디 했는데 이제 가덕도하고 쿠시를 잇는 그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건 했는데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그는?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아니고 뭐 그냥 곁다리로 붙인 이야기인가? 아니 옆에 있는 장사꾼이 장사꾼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하나 잘 팔아먹고 있으니까 달라들어 가지고 우리는 1+1으로 팔겠다고 설레발 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김종인이가 어제 내려와서 가덕도에서 우리는 한일 해저 터널까지 하겠다는 거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국가비 또 억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국가비시 곧 50% 들어선다고요. 예? 부산 비전 지금 25%가 올 연말에 지방채 계획대로 발행이 되면 25.1%입니다. 지방채 계획대로 안 되면 뭐가 되느냐? 사업을 줄이거나 뭐 시재산을 팔거나 그래야죠. 거기에다가 지금도 그렇게 스키즈가 되어서 실제로 쓸 돈이 없어서 부산은 이미 예산이 없는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돈을 걷는 겁니다. 도로라도 나왔다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돈을 걷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덕도 갔다 오면 돈 얼마나 더 걷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예? 한일 해저 터널까지 하겠다고 물론 제가 지금 후보들 중에 한일 해저 터널을 하자고 공약을 건 거는 제가 제일 먼저 걸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번에 인터뷰 때 그거는 말씀하셨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덕도 공항을 짓는 것보다는 한일 해저 터널을 짓는 게 훨씬 좋다. 아, 예? 한일 해저 터널도 하고 공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산을 천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천국이 됩니까? 참 김종인이라는 그래서 제가 국힘당은 이미 머리가 썩은 정당이고 사기를 치려면 민주당처럼 먼저 사기를 치든지 예? 민주당 사기치는 거 따라서 가덕도 우리도 지지한다 하니까 머쓱하니까 우리도 지지한다. 우리는 한일 해저 터널까지 하겠다. 무슨 부산시장이 떡 하나 더 줄게. 제가 떡 하나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떡 2개 줄게. 말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힘당이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와 있지만은 주호영 원내대표나 예. 곽상도 의원 이런 양반들은 대구 사람들 예. 지금 주류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글쎄 뭐 그 사람들이 그것도 좀 김종인 위원장이 그 반대를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깔아앉힐 수 있겠어요 보시기에? 그 반대라는 게 이렇습니다. 가덕공항은 안 된다는 논리적 반대 같으면 환영이지만 대구 사람들이 밀양으로 가자고 가덕도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렇죠. 자기들도 만들고 그것도 있잖아요. 미친 지금. 짓이라고 하니 만들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나라 살림이 빤히 정해져 있는데 광주가 관문공항이 되는 겁니까? 저는 홍준표도 이번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그럼 다 지으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다 짓습니까 이 나라에? 예? 지금도 노는 공항이 많은데 그건 지금도 좀, 탱탱 비어 있는데 탱탱 비는 게 많죠, 지금. 제가 권영진 대구시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뭐 주호영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구 공항부터 채워봐라 그럼 채워지나? 대구 공항도 텅텅 비어 있는데 예?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공항도 텅텅 비어 있고 대구는 지금 이제 저 군의 의성에 자기들은 신공항을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미친 짓이죠. 그 신공항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부산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여행 나갈 때 직항으로 나가자. 그것 때문에 저렇게 수십조를 털어붓습니까? 그럼 우리 도로 통행료처럼 하십시다. 공항 이용료를 1인당 한 1,000만 원씩 받으십시다. 그럼 나 찬성입니다. 그래, 그 이용자들이 내라 말이야. 왜 이용자들이 안 내는다는 거죠? 그 이용자들이 내세요. 도로 통행료처럼. 직항으로 하는. 지금 이렇습니다. 며칠 얼마 전에 이건 KNN에 나왔어요. 예? KNN에 매일 아침마다 가덕도 캠페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여성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가덕공항이 생기면 너무 좋겠어요. 제 고향 인도네시아로 바로 갈 수 있고 지금은 인천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가 꼬박 더 걸려요. 가덕도 신항이 생기면은 신공항이 생기면 바로 갈 수 있어 좋았어요. 누구 마음대로. 노선이 생긴답니까? 아니 김해에도 노선이 있다가 없어진 거잖아요. 김해 노선이 있다가 손님이 없어서 없어진 겁니다. 손님이 없어서 없어졌는데 가덕도 가면은 인도네시아로 가는 손님이 저절로 생깁니까? 누가 생겨요? 그거 어떻게 갑니까? 김해공항에 있다가 없어진 노선이 가덕도로 가면 저절로 생깁니까? 혼자 타고 갑니까? 이런 식의 사기를 치면 안 돼요. 부산시에 계신 여러분. 아니 그 인도네시아 여성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 본인 말이 그래요. 전에 김해공항에서 잘 다녔는데 비행기 노선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인천에서 나가야 된다. 근데 가덕 신공항이 생기면 참 좋겠어요. 아닙니다. 노선이 생기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가덕도로 가면 김해에서 없는 노선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때 가봐야 되는 게 아니고 손님이 없어서 없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가덕도로 옮기면 미국으로 직항 나가는 A380이 저절로 들어옵니까? 왜 들어옵니까? 여기를 손님이 없는데. 그렇구나. 하여튼 그 관문공항이 될 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신랄하게 비판하죠. 예, 이때까지 이제 그러면 정주필을 모시고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기타 공약 이야기 흐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